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세가 된 서경자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을 15년 전에 먼저 보내고 나서 줄곧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들 지혁이가 같이 있어서 그나마 외롭지 않게 살고 있답니다. 남편과는 30년 넘게 함께 살았어요. 둘 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 서울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죠. 신혼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고 저는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거든요. 지혁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 매며 살았어요.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몇십 년간 했는데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술도 담배도 안 하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여보, 오늘 지혁이 학교 준비물 사야 한다고 했지? 내가 퇴근길에 들러서 사올게. 그리고 이번 달에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당신 옷도 하나 사자. 당신이 예쁜 옷 입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 우리 지혁이도 엄마가 예쁘게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 무슨 옷까지. 지혁이 학용품만 사면 돼. 내 옷은 입을 만한 게 많아. 그 돈으로 지혁이 학원비나 더 넣어주자. 요즘 애들 다 학원 다니는데 우리 지혁이만 못 보내면 뒤처질까 봐 걱정이야. 여보, 너무 애 걱정만 하지 말고 당신도 좀 챙겨. 내가 당신 이런 식으로 고생시키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 모두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할게. 그렇게 남편은 항상 저와 지혁이를 먼저 생각했어요.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59세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지혁이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지혁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혁아,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야 해.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네 학비 마련해 놓으신 거니까 학교는 끝까지 다녀야 해. 어머니가 뭔 일이든 해서 너 졸업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저 학교 그만둘까요?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아요?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더 해서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안 돼, 지혁아. 네 아버지가 제일 바라던 게 네가 대학 졸업하는 거였어. 그걸 포기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니?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게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길이야. 그 후로 저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면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혁이를 무사히 졸업시켰고 좋은 회사에도 취직시켰어요. 지혁이는 정말 효자예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착하게 자라줬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대학생이었는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저를 도와줬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착실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일이에요. 저녁도 밖에서 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같이 먹어요. 어머, 무슨 좋은 일이 있다는 거야? 승진이라도 한 거니? 그래도 먼 길 오는데 힘들 텐데 그냥 전화로 얘기해도 되는데 북엇국까지 끓여서 올 필요 없어. 내가 차려놓을게. 아니에요. 이런 건 직접 가서 말씀드려야죠. 그리고
어머니 얼굴도 보고 싶고요. 요즘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뵈어서 죄송했어요. 오늘은 시간 충분히 내서 어머니랑 얘기 많이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보다 제가 해드리는 게 맞죠. 우리 지혁이가 이제 다 컸구나. 어머니 걱정까지 해주고.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인지 궁금해 죽겠네.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아니면 정말 승진한 거야? 어머니,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가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정말 어머니가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날 저녁 지혁이가 와서 한 얘기가 바로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난 여자분이 있는데 정말 좋은 분이라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사실 제가 6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희진이라는 분인데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저보다 2살 어리고 성격도 좋아서 어머니께서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께 소개해드리려면 정말 확실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 우리 지혁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어머니는 너만 행복하면 다 좋아. 그런데 6개월씩이나 사귀면서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진작 데리고 와서 어머니한테 소개시켜주지.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죽겠네. 그런데 이제는 정말 확신이 서요. 희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 일요일에 같이 오겠다고 했어요. 희진이도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지혁이가 혼자 있는 게 걱정이었거든요. 그럼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어머니가 직접 보고 인사도 드리고 싶어. 내가 맛있는 것도 해서 대접해 줄게.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성격은 어떻고? 회사에서 사무직 하고 있어요. 성격은 좀 조용한 편이지만 정말 착해요. 어머니께서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지혁이가 희진이를 데리고 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 희진이의 첫인상은 글쎄요, 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희진이에요. 지혁 오빠가 어머님 뵙자고 해서 왔어요. 평소에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좀 떨리네요. 어서 와, 희진아. 우리 지혁이가 항상 자랑하던 아이구나. 이렇게 예쁜 아이를 어떻게 만났을까? 내가 맛있는 것도 해놨으니까 많이 먹어. 지혁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갈비찜도 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많이 못 먹어요. 평소에 식욕이 별로 없어서요. 그리고 집에서 먹고 와서 배가 좀 불러요.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과 잡채를 별로 먹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말수도 적고 제가 뭘 물어봐도 대충 대답하는 정도였어요. 희진아, 평소에 뭘 좋아해? 어머니가 다음에 해줄게. 그리고 지혁이랑은 언제부터 사귀게 됐어? 우리 지혁이가 어때?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힘들지 않아? 아, 저는 별로 가리는 음식 없어요. 그냥 간단한 거면 돼요. 지혁 오빠는 괜찮아요. 성격도 좋고요. 일은 뭘 하고 있어? 회사가 어디야? 집은 어디 살고? 회사 다녀요. 사무직이요. 집은 강남 쪽에 살아요. 대화가 잘 안 이어지더라고요. 지혁이가 중간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달래려고 애썼지만 희진이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희진아, 어머니께서 요리 정말 잘하시거든? 이 갈비찜 맛 어때? 정말 맛있지? 네, 맛있어요. 그런데 저 배가 너무 불러서 많이 못 먹겠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희진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먹어봐. 내가 정성 들여서 만든 건데.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일찍 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그 후로도 희진이는 저희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지혁이가 가끔 희진이랑 어머니 뵈러 가겠다고 하면 희진이는 항상 핑계가 있었어요. 어머니, 희진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뵈러 와서 죄송하다고 하네요. 요즘 프로젝트가 크다 보니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도 시간 나면 꼭 뵈러 오겠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일이 바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인데 와서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희진이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요. 희진이도 어머님 뵙고 싶어 하는데 정말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석이나 설날에도 희진이는 항상 친정에만 가고 저희 집에는 잘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희진이가 친정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 추석에는 친정에만 가야 한다고 해요. 희진이도 정말 미안해해요. 다음에는 꼭 같이 오겠다고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아프시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잠깐이라도 들렀으면 좋았을 텐데. 명절에 시댁에 인사하는 게 예의 아닌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부담스러운가 보네. 아니에요, 어머니. 희진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음에는 꼭 같이 오겠다고 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희진이는 계속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희진이가 저를 싫어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혁아, 희진이가 혹시 어머니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닐까? 맨날 안 오는 걸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첫날에 너무 많이 물어본 게 부담스러웠나? 아니에요, 어머니. 희진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희진이도 어머님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냥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지혁이 말을 믿고 기다려봤지만 결혼 후에도 희진이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도 희진이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나마도 지혁이가 강제로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도 말수가 적고 제가 해준 음식도 별로 먹지 않고 빨리 가려고만 하더라고요. 지혁 오빠, 우리 일찍 가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요. 그리고 집에 할 일도 많고요.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어머니가 준비 많이 하셨는데. 가끔 오는 건데 좀 더 있으면 안 돼? 다음에 또 올 수 있잖아요. 오늘은 정말 일찍 가야 해요. 사실 저는 그때부터 희진이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억지로라도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경기도 파주의 농지가 택지 개발지구에 포함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파주에 가지고 계신 농지가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거든요. 500평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지금 시세로는 대략 8억 정도. 보상금까지 받으시면 10억은 넘을 것 같아요. 정말 대박이세요. 10억이요? 정말 그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믿기지 않네요. 그냥 농사 지으려고 산 땅인데. 네, 확실해요. 내년부터 보상 절차도 시작될 예정이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류 정리하시고 관련 절차 알아보셔야 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농사 짓겠다고 사둔 그 땅이
이렇게 큰 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희진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까지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오던 희진이가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과일 봐서 사왔어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챙겨 드셔야 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자주 못 와서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와서 어머님께 효도할게요. 어머, 희진아, 갑자기 이렇게 자주 와서 뭘 이리 많이 사왔어. 괜히 돈 쓸 필요 없는데.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면 너 힘들지 않아?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뭐가 아까워서 어머님께 못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파주 땅 얘기 들었는데 정말 대박이세요. 어머님께서 복 받으신 거예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전에는 와서도 시큰둥하던 희진이가 갑자기 애교까지 부리면서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그런데 어머님, 이런 큰 돈은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요즘 세금도 많이 나가고 복잡한 절차도 많다고 하던데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꿈만 같아. 지혁이 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건가 봐. 그런데 희진아, 그런 복잡한 일은 지혁이가 알아서 할 텐데. 어머님, 지혁 오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리고 남자들은 이런 세세한 거 챙기는 걸 귀찮아 하거든요. 제가 부동산 쪽 일을 좀 아니까 보상 절차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받으신 돈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져요. 그때부터 희진이는 제 재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보상 절차부터 세금 문제, 투자 방법까지 이것저것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좋은 투자처 알아봐 드릴게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해요. 제가 세무사 친구가 있는데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절세 방법도 있을 거고요. 고마워, 희진아. 그런데 너무 복잡한 건 안 했으면 좋겠어. 나이 든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받으면서 살면 안 될까? 괜찮아요, 어머님. 어려운 건 다 제가 처리하고 어머님은 편하게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당연하죠. 그런데 은행 금리는 너무 낮아서 돈이 썩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희진이가 지혁이한테는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희진아, 어머니 땅 보상받는다던데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내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큰일은 우리가 같이 해야지. 아니야, 별로 복잡하지 않아. 그냥 서류 몇 개 준비하면 되더라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오빠는 회사 일도 바쁘잖아. 그래도 이런 큰일은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둬야지. 어머니 일인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나중에 다 정리되면 알려줄게. 지금은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괜히 헷갈릴 것 같아. 내가 먼저 알아보고 정리해서 알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희진이는 저한테 건강에 대해서도 유독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제 큰돈 받으시는 만큼 건강관리도 더 철저히 하셔야 해요. 좋은 병원에서 정밀 검진도 받으시고 영양제도 제대로 된 걸로 드세요. 돈이 있으면 건강에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건강도 더 챙겨야겠어. 그런데 희진아, 너도 일하느라 바쁠 텐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죠. 제가 좋은 한의원 알고 있어요. 거기서 어머님 체질에 맞는 보약 지어드리면 어떨까요? 나이 드시면 몸이 허해지는데 한약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약이라 비싸지 않을까? 어머님, 이제 돈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건강이 제일 소중한 거니까 아끼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상담 받아보고 좋은 한약 지어다 드릴게요. 그래서 희진이가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다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 체질에 맞춰서 특별히 조제한 한약이에요. 기력 보충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첩씩 꾸준히 드시면 몸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거 드시고 만수무강하세요. 고마워, 희진아. 괜히 비싼 한약까지. 정말 미안해. 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여유 있으시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한약을 먹기 시작한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에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희진아, 이 한약 먹고 나서 몸이 좀 이상해. 어지럽고 속도 안 좋고. 혹시 내 몸에 안 맞는 건 아닐까? 어머님, 그거 명현 반응이에요. 한약 먹을 때 처음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가? 그런데 정말 힘들어. 조금만 참으세요. 이걸 넘기면 몸이 정말 좋아지실 거예요. 중간에 끊으면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꾸준히 드세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지어 말까지 어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동네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할머니, 혹시 요즘에 새로 드시기 시작한 약이나 건강식품 같은 거 있으세요? 증상을 보니까 뭔가 몸에 안 맞는 걸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지럼증이랑 손발 저림, 가슴 두근거림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한약을 먹고 있어요. 며느리가 한의원에서 지어다 준 건데 명현 반응이라고 해서 참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한약도 체질에 안 맞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일단 한약은 중단하시고 며칠 지켜보세요.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혈액 검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집에 돌아와서 희진이한테 얘기했더니 희진이가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왜 저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 병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런 동네 병원에서 뭘 안다고 한약 끊으라고 해요. 한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몸을 보고 처방해 준 건데 양의사가 뭘 알겠어요? 한약이랑 양의학은 다른 거라고요. 그래도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만 끊어봐도 될까?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 안 돼요, 어머님. 지금 끊으시면 지금까지 드신 게 다 헛일이 돼요. 한약은 연속성이 중요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한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그런데 희진이는 지혁이한테는 제가 한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디 아프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한약을 먹고 있는데 명현 반응이라고 해서 좀 힘들어. 희진이가 좋은 한약이라고 해서 먹고 있는데. 한약이요? 희진이가 지어다 준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데. 어떤 한약이에요? 어느 한의원에서 지어온 거예요?
어, 희진이가 좋은 한의원 안다고 해서. 그런데 좀 힘들어. 어지럽고 손발도 저리고. 어머니, 한약도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제가 희진이한테 얘기해서 어떤 한약인지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너무 힘드시면 일단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희진이는 지혁이한테 그냥 일반적인 보약이라고 둘러댔어요. 오빠, 그냥 어머님 연세에 드시는 일반적인 보약이야. 인삼, 당귀 이런 거 들어간 거. 별로 특별한 거 아니야. 어머님께서 좀 허하시다고 해서 기력 보충용으로 지어드린 거야. 그래도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던데 한번 끊어보는 게 어때? 명현 반응이라고 해도 너무 심하면 안 되잖아. 아니야. 한약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어. 중간에 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 어머님도 계속 드시고 싶어 하시던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아지실 거야.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한약을 끊고 싶어 했거든요. 희진이가 지혁이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희진이는 제가 한약을 거부하면 이상하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희진아, 정말 몸이 안 좋아서 한약을 좀 쉬고 싶어. 이렇게 계속 힘들면 어떡해. 차라리 양약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님, 왜 자꾸 그러세요? 좋다고 해서 지어다 드리는 건데 이렇게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불신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겠어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비싼 한약 지어다 드리는 건데 이렇게 의심받으니까 정말 서운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몸이... 희진이 마음은 고맙지만 어머님, 저 정말 상처받아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이렇게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나요? 저 정말 마음 아파요. 희진이가 울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계속 한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후 정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면서 쓰러질 뻔한 거예요. 집안에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지혁이가 안부 확인차 전화를 걸어왔는데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깜짝 놀라서 바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되셨어요? 얼굴색도 안 좋고 말씀도 어눌하게 하시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당장 병원 가야겠어요. 무슨 한약이 이렇게 만들어요? 괜찮아. 그냥 약 때문에 희진이가 명현 반응이라고 했어. 조금만 참으면 좋아진다고. 어머니, 이게 어떻게 명현 반응이에요? 이건 중독 증상 같은데. 당장 응급실 가야 해요. 희진이한테도 연락해서 어떤 한약인지 정확히 알아봐야겠어요. 그래서 지혁이가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할머니, 혈액 수치가 정상이 아니에요. 간 수치도 높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상한 성분들이 검출되고 있어요. 최근에 특별히 드신 약이나 건강식품이 있나요? 이런 수치는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한의원에서 지어다 준 거라고 하는데 설마 한약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한약을 가져오실 수 있나요?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당분간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지금 상태로는 해독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지혁이가 집에 가서 한약을 가져오는 동안 저는 병원에서 해독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혈액 속에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어요. 비소와 수은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이런 수치가 나오려면 상당 기간 독성 물질에 노출됐어야 하는데 정말 다행히 빨리 오셨네요. 조금 더 늦었으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중금속이라니요? 그럼 제가 독을 먹고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단 한약 성분 분석 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그 한약을 누가 가져다 줬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어느 한의원에서 조제한 건지도 확인해야 해요. 그때 지혁이가 한약을 들고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한약을 보더니 바로 검사실로 보내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때요? 정말 한약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독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희진이가 저한테 독을 먹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약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건 일반 한약이 아니에요. 비소와 수은 같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일부 성분은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물질이에요. 이런 건 정식 한의원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물질들입니다. 불법으로 제조된 게 확실해요. 그럼 이게 불법으로 제조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말 며느리가 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한 건가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 정도 농도라면 계속 복용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로 희진이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니. 지혁아, 이게 정말 사실이야? 희진이가 정말로 나를...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희진이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희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지혁이가 희진이한테 전화를 했을 때 희진이는 이상하게 당황하더라고요. 희진아,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어. 네가 가져다 준 한약 때문에. 병원에서 성분 분석을 했는데 독성 물질이 나왔다는데? 너 도대체 어디서 그 한약 지어왔어? 한의원 이름이랑 주소 좀 정확히 알려줘.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한의원에서 제대로 지어온 건데. 병원에서 잘못 검사한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희진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병원으로 와.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이야. 그리고 그 한의원 정확한 주소랑 한의사 이름 알려줘. 그게... 지금 당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찾아서 알려줄게.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금방 갈게. 뭐가 급해? 어머니가 죽을 뻔했는데 뭐가 더 급하다는 거야? 당장 와. 알았어. 금방 갈게. 그런데 희진이는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요. 이상해요, 어머니. 희진이가 전화를 안 받아요. 뭔가 잘못됐나? 평소 같으면 어머니 일이라고 하면 바로 달려왔을 텐데. 지혁아,
혹시 정말로 희진이가... 나는 이제 확신해. 희진이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희진이가 그럴 리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때 경찰이 병원으로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신고를 한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독성물질 관련해서 신고 접수되어서 왔습니다. 혹시 그 한약을 누가 가져다 줬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독성물질이 포함된 약물은 불법 제조된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희 아내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아내가 한의원에서 지어왔다고 했는데. 아내분께서 어디서 그 한약을 구하셨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지금 연락이 되나요? 조사를 위해서 출석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한의원에서 지어왔다고 했는데 어느 한의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집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안은 빠른 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경찰이 희진이를 찾으러 갔는데 희진이는 집에 없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집에서 이상한 물건들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아드님 댁에서 수상한 물건들이 발견됐습니다. 각종 화학약품이랑 한약재들, 그리고 독성물질 제조법이 적힌 노트까지 있었어요. 컴퓨터 하드에서도 관련 자료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희진이가 왜 그런 걸... 정말 희진이가 어머니를... 그리고 컴퓨터에서 할머니 재산 관련 자료들도 많이 발견됐어요. 부동산 시세 조사 자료, 상속 관련 법률 자료, 그리고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까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희진이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저를 속였던 거예요. 그럼 희진이가 정말로 내 돈을 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한 거네요. 그리고 다른 남자까지 있었다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일단 아내분을 찾는 즉시 체포할 예정이고 할머니께서는 피해자로서 정식 고발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혁이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희진이가 그런 사람인 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어머니를 그런 위험에 빠뜨렸어요. 지혁아, 너는 잘못이 없어. 나도 처음에는 희진이가 정말 착한 아이인 줄 알았으니까. 그 아이가 너무 교활했던 거야.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할머니, 추가로 조사한 결과 아내분이 불법 약물 제조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증거도 나왔어요. 휴대폰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면 둘이 함께 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다른 남자라뇨? 희진이가 불륜을... 네, 그 남자와 함께 할머니를 독살한 후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휴대폰 메시지에서 관련 대화 내용들이 발견됐거든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입니다.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잘 대해주면서 속으로는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정말 무서운 아이였네요.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가 있죠? 저를 완전히 속였잖아요. 이런 범죄자들은 대부분 연기에 능숙합니다. 피해자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할머니께서 의심하지 않고 한약을 계속 드셨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며칠 후 희진이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른 남자와 함께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들이 확실히 나왔어요. 할머니 땅값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 휴대폰 메시지와 각종 증거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범죄네요. 정말 그런 증거들이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발견됐나요? 네, 휴대폰에서 불륜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발견됐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시댁을 싫어한다는 내용이었다가 할머니 땅값이 10억 넘게 올랐다는 소식 이후부터 갑자기 할머니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독성 물질을 한약으로 위장해서 장기간에 걸쳐 투여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 기록들도 있습니다. 지혁이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어머니를 그런 위험에 빠뜨렸네요.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희진이가 평소에 어머님을 피하는 것도 그냥 내성적인 성격 때문인 줄 알았는데. 지혁아, 너는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그 아이가 너무 교활했던 거야. 나도 완전히 속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만 생각하자. 앞으로는 제가 더 조심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더 잘 보살펴 드릴게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게요. 희진이의 재판이 시작됐을 때 정말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희진이는 결혼 후 첫 몇 년간은 그냥 시댁을 싫어해서 피하고 있었는데 제 땅값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다른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독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증거로 드러났어요. 피고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시댁을 기피하는 정도였으나 피해자의 재산 가치가 급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 상대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를 보면 이제 10억이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한약에 그걸 섞으면 모를 거야 등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가로채려는 목적으로 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짜 한약을 제조하여 장기간에 걸쳐 투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이며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죄입니다. 희진이는 법정에서 강하게 부인했어요. 판사님, 저는 정말로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한약을 지어다 드린 거예요. 제가 어머님을 해치려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냥 어머님이 부담스러워서 자주 못 뵀던 거지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은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휴대폰을 해킹했거나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휴대폰 메시지뿐만 아니라 독성물질 제조 도구들, 공범과의 통화 녹음, 그리고 한약 제조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발견됐거든요. 피고인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 메시지 조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화학약품들과 제조 도구들, 그리고 피고인이 직접 독성 한약을 만드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습니다. 또한 공범과의 통화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참아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육성도 녹음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독살하려 했고 그 목적이 재산 취득에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또한 불륜 관계에 있던 공범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한 점, 그리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점도 가중처벌 사유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희진이는 그 순간에도 억울하다고 소리쳤어요. 저는 억울해요. 이건 누명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도 조작된 거고 녹음도 가짜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증거가 희진이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그냥 저를 싫어해서 피하던 며느리가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니. 지혁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들 수가 있구나. 그냥 나를 싫어하기만 했어도 괜찮았는데 어떻게 죽이려는 생각까지 할 수가 있을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봤어야 했는데. 희진이가 어머니를 피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그런 위험에 처하도록 방치했네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더 잘 지켜드릴게요. 아니야, 지혁아. 너도 희진이가 그냥 내성적인 줄 알았잖아. 우리 모두 속은 거야. 그래도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일은 안 났잖아. 이제는 그 일은 잊고 우리끼리 잘 살자. 그 후 저는 몸을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독성 물질 때문에 간과 신장이 손상됐거든요. 하지만 지혁이가 정말 잘 돌봐주어서 점점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꾸준히 치료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건강관리 더 철저히 할게요. 그리고 제 땅도 결국 보상을 받았어요. 정말로 10억이 넘는 큰 돈이었지만 이제는 그 돈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지혁아, 이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씁쓸해.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희진이가 문제였던 거예요. 앞으로는 이 돈으로 어머니께서 편하게 사시면 돼요. 그래, 이제는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겠어. 아무나 믿으면 안 되겠다. 지금 저는 지혁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어요. 지혁이는 희진이와 이혼 절차를 밟았고 저를 더욱 잘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만약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갑자기 태도가 변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보이면 조심하세요. 특히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시길 바래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거든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지혁아.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희진이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에요. 가끔 지혁이한테 편지를 보내지만 지혁이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지혁이와 함께 새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보상금으로 받은 10억 원 중 일부로
지역이 직장 근처에 좋은 아파트를 샀거든요. 몸도 많이 회복됐고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는 그 일 이후로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매일 저녁에 집에 와서 제 건강을 확인하고 함께 저녁을 먹어요. 어머니,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다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쉽게 믿지 않고, 특히 갑자기 친절해지거나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더욱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복지관 서예교실에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투자나 재테크를 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요. 지혁이는 요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어서 저도 마음이 놓여요. 어머니,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직접 만나보시고 괜찮다고 하시면 그때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요. 좋은 생각이야. 이번에는 내가 더 꼼꼼히 살펴볼게.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갑자기 태도가 변하거나 여러분의 재산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건강식품이나 약을 가져다 주면서 다른 치료는 받지 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주변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래요. 저도 만약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비록 무서운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건강하고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떤 돈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제가 겪은 것 같은 일은 절대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